네, 안녕하세요. GB투자자문 마경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동영상에 최근에 어떤 시장의 랠리가 베어마켓 랠리고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주식을 방어적으로 대비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불행히도 저희 전망이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 이제 주식시장 관련해서 어떤 전망을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은 채권 관련해서 잭슨홀 미팅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이 잭슨홀 미팅으로 인해서 주식은 좀 부정적 영향이 강해졌지만은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더 이전보다 더 매력적인 채권 투자 타이밍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자세히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난주에 8월 23일 날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주 초에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주식시장에 랠리가 많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패드 피벗, 즉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를 많이 안 올릴 거고 또 일찍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거라고 기대를 했다라고 여기에 근거로 해서 주식시장 랠리가 갔었고 그 연유로 시장이 동구간 동안에 장기 실질금리는 하락을 했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소프트 랜딩 기대감은 커졌고 그리고 크레딧 스프레드 가상금리는 그냥 축소가 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패드 피벗 너무 과한 것 같다. 따라서 우리가 전망한 거는 장기 실질금리는 금리가 국채금리는 좀 상승할 거로 전망을 했고 소프트 랜딩 뷰가 강했는데 어떤 결론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좀 더 증대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가상금리는 확대될 거라고 이렇게 좀 저희가 전망을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저희가 현재 시장 상황을 베어마켓 랠리로 최근에 상승 랠리를 해석하는 게 맞을 거로 판단했고 그래서 저희가 투자 전략으로는 현금과 디펜시브 섹터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좀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런 방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좀 시장이 전개가 된 것 같아요. 한번 주요 국채금리나 가상금리나 경기 우려감 요 지표를 한번 지난 일주일 동안에 움직인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가 여기가 하이힐드 가상금리와 미국 국채금리인데 지금 보시는 바처럼 밑에가 국채금리가 미국의 하이힐드인데 이게 잭슨홀 미팅 전후입니다. 전후 시점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 국채금리 2% 후반대에서 3% 초반대로 지금 국채금리는 올랐고 가상금리는 한 4.3 내외에서 지금 거의 5% 육박하게 가상금리가 지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대로 미국 국채금리는 좀 올라가고 가상금리는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조금 증가될 거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 그거를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보통 경기 침체를 전망할 때 중장기적 전망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차지 않습니까? 이미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특히나 제 채권책 보시면 너무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보죠. 하나는 10년만, 60년 국채금리와 2년만 국채금리의 금리 차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10년만 국채에다가 미국 3개월 금리 차일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처럼 여기 파란 색깔은 10년 국채와 2년 국채 금리 차고요. 여기 약간 짙은 색깔의 이 색깔은 10년 국채 금리 마이너스 3개월 국채 금리 차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처럼 여기가 경침체 구간이거든요. 보시면 최근에 이미 제가 여러 번 유튜브에서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은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되었는데 최근에 이 역전 상황이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년 마이너스 3개월 또 최근에 금리가 여전히 플러스지만 더 최근에 한 15bp 정도까지 줄어들었어요. 즉 결론적으로는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잭슨홀 미팅 이후로 좀 더 지금 당장이 아니라 1, 2년 후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금리가 조금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가상금리 좀 확대가 될 것 같고 경기 침체 우려감 즉 소프트 랜딩 뷰가 너무 과한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좀 쭉 시장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국채 말씀드리잖아요. 국채 투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인데 자, 제가 요즘 한국 국채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하반기에 한국 국채 투자하기 너무 좋은 타임이라 말씀드렸는데 자, 한국 국채를 설명할 때 영향을 보려고 하면 미국의 국채 마켓을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어떤 국채 투자 환경 자세히 전망하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국 국채 시장 좀 영향을 좀 잭슨 홀 미팅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잭슨 홀 미팅 영향에 따라서 경기 둔화 가능성이 더 증가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7월 달에 한 유튜브 중에서 그 국채 투자 시점을 판단하는 시점, 이거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제가 중립금리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 내용 한번 다시 설명 좀 드리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잭슨 홀 미팅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경기 둔화를 감내하고라도 인플레이션을 좀 더 잡겠다고 하면서 원래 시장에 예측한 것보다는 금리를 인상을 좀 더 하겠다. 뭐 이런 쪽 메시지죠. 자,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부터 중립금리보다 정책금리가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정책금리를 가게 되는데 결국 이게 중립금리에서 조금 정책금리가 올라갈 거냐 많이 올라가냐 갭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가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립금리에서 조금만 올라가는 데서 정책금리가 스탑을 하면 소프트 랜딩 뷰고 만약에 중립금리보다 한참 더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멀어질수록 1, 2년 뒤에 경제가 하드랜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채권은 주식과 반대로 아이러니컬하게 소프트 랜딩보다는 하드 랜딩이 될수록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때 도표를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중립금리가 제가 기존에 미국 국채금리를 말씀드린 2.5에서 한 3.0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요 수준보다 중립금리가 조금 위에서 멈춘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소프트 랜딩 될 거고 요번 보면은 좀 많이 높은 수준에서 보면 하드랜딩 될 거라고 했는데 요번에 잭슨 홀 미팅은 아무래도 중립금리 시장 예측한 거 시장은 조금 올라가서 소프트 랜딩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위의 수준까지 금리를 올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건 결론적으로 1, 2년 뒤에 미국 경제의 하드랜딩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실제로 연준에서 코멘트에서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도 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더 포커스를 갖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즉 잭슨 홀 미팅의 첫 번째 우리 영향은 경기 둔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같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잭슨 홀 미팅 덕분에 국채 투자 매력이 더 증가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채권 시장 영향을 정말 보면은 잭슨 홀 미팅의 메시지가 뭐냐면 경기 둔화를 감내하고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더 포커스를 하겠다. 즉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책금리라는 게 경제 브레이크잖아요. 경제 브레이크를 더 세게 잡겠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국채 시장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좀 오를 거라 전망을 했고 실제로 오르고 있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브레이크를 많이 잡으면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둔화 우려감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하락폭이 커질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금리 올라가냐면 이렇게 거죠. 단기적 시장 금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떤 정책 금리가 요만큼 올릴 걸 생각했는데 그래서 요만큼 올릴 걸 반영해서 국채 금리가 거래가 되고 있었을 거예요. 시장 금리가. 그런데 시장 예상한 것보다 금리 정책 금리를 조금 더 올린다고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예측에 벗어났기 때문에 조금 장기 시장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가는데 그러나 이건 단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가면 결론적으로는 국채금리 하락폭이 더 커질 가능성, 왜냐하면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질 거기 때문에 그 금리 하락폭 가능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투자의 시사점 어떻게 투자할 거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채 투자하기 더 좋아졌습니다. 국채 투자 매력이 더 커졌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국채 투자 매력이 더 커졌냐면은 이런 거죠. 첫 번째는 금리 수준이 채권에 지금 투자하려고 하면 이전보다 금리 수준이 더 높아졌어요. 더 금리가 더 매력적인 국면을 됐었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증가한 거에 따라서 국채 가격이 더 포텐셜은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이 이런데 이렇게 보죠. 제가 일단은 채권 투자한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일단 금리가 높아야 돼요. 두 번째, 나중에 금리가 높은 레벨에 투자하는 게 좋은 거고, 두 번째는 나중에 경기가 많이 나빠지면 국채 가격이 비과세로 매매할 가능 폭이 더 높아지는 거죠. 최근에 이 잭슨 홀 미팅의 영향으로
어떻게 됐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금리가 한 이 정도 수준에서 해서 1년 뒤 이 정도 소프트 랜딩으로 갈 거라 했는데 잭슨 홀 미팅 영향으로 생각한 것보다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요. 근데 1년 뒤 경기 둔화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둔화 예상이 커질 거기 때문에 더 이렇게 떨어지는 폭이 커지겠죠. 그러면 채권 투자 입장에 좋은 거는 현재 좀 더 높은 캐리, 높은 이자 수익이 좋을 거고요. 근데 현재 그 상황이 돼가고 있고, 반면 1년 뒤에는 경제의 그 하강폭이 더 커질 거죠. 그러면 이 하강폭이 커지는 거, 커질수록 국채 투자는 더 좋기 때문에, 뭐 결론부터 얘기 말씀드리면은, 잭슨 홀 미팅 이전보다, 국채 금리도 더 매력적이고, 반면, 1, 2년 뒤에 경기 침체 둔화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국채 가격의 상승 포텐셜도 더 커졌기 때문에, 국채 투자는 잭슨 홀 미팅 이전보다 훨 더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현재 국내 국채를 한번 보고 국채 붙이면은 뭐 쭉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그 지표물이 아니라 저희가 현재 고객들 추천하는 물건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 3년 정도 보면은 3년이나 7년짜리 같은 경우는 와우, 이제 은행 완산 수익률이 4%대 납니다. 4%대. 이제 국내 국채에 진입하시면은, 지금 들어가시면은 그냥 캐리 수익만 하더라도, 만개 들고 갔을 때 캐리 수익만 해도 4% 정도 나옵니다. 은행보다 압도적으로 매력적이죠. 지금 이 타임 들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국이 만약에 1년 뒤에 생각한 것보다 소프트 랜딩보다 더 경제 나빠진다고 하면, 한국은 글로벌 경제에 연동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훨더 또 어떤 거기에 따른 경기 둔화에 따른 그 가격 차익 포텐셜도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한국 국채를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한 3년짜리 하시면 한 4%대의 높은 이자 수익을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보다 하드 랜딩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 경제도 상당 부분 비슷하게 동조가 될 거기 때문에 국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비과세 매매 차익의 포텐셜이 더 커지는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판단됩니다. 자, 한국 국채 이전보다 훨 더 투자하기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국채 지금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